삶의 기준을 잃은 시대, 맹자를 다시 읽다. 맹자.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던 철학자입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벼슬도 마다했고 진심 없는 말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강한 자보다 바른 자를 꿈꿨던 사람, 마음 하나 바로 세우면 세상도 달라진다고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일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일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땐 당연히 알 것 같았던 질문인데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그 기준이 너무나 흔들리죠. 이익 앞에 망설이고 불의 앞에서 모른 척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착한 게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보다 훨씬 예전 사람인 맹자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 의로움이 아니면 벼슬도 하지 마라. 정당하지 않으면 한 그릇 밥도 받지 마라. 말만 보면 조금 거창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깊이 꿰뚫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맹자의 핵심 사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맹자의 지혜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내용만큼은 단단하게 같이 한 걸음씩 걸어보시죠. 맹자의 핵심 사상, 사람은 본래 착하다. 맹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성선설, 즉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지 않았지만 맹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은 누군가 고통받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아이들이 병아리를 귀하게 여기고 길가에 다친 고양이를 보면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말해요. 그런 마음이 교육을 통해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된다고. 즉,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그 선함을 지키고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맹자가 인간을 천사로 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착하게 태어났지만 환경과 교육이 그 마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공부는 곧 마음을 찾는 일이다. 현대적 해석으로 풀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는다.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착한 마음은 지금도 살아있어. 공부하고 생각하고 성찰해서 그걸 다시 꺼내는 게 진짜 공부야.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 맹자의 철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맹자의 명언과 삶의 조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로 얻은 것은 한 그릇 밥일지라도 받지 마라. 이 말은 그저 청렴하게 살아라는 도덕 교육 차원이 아닙니다. 맹자는 정말로 정의롭지 않으면 굶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배경은 한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을 얻으려 하자 맹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힘으로 백성을 얻게 되면 그 힘이 더 센 자가 나타나면 다시 빼앗긴다. 하지만 의로움으로 얻은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이 이어져 의롭지 않으면 밥 한 그릇도 받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즉, 살아남는 것보다 정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죠.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사회에서 이런 말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정의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지요. 하지만 이럴 때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결국 사람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아무리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이로운 선택이 쌓이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고요.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칩시다. 이 프로젝트는 너 혼자 다 한 거지만 보고는 내가 했다고 해.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맹자라면 말했을 겁니다. 그건 밥을 위해 내 양심을 파는 거다. 당장은 밥이 더 급해 보여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맹자는 의란 밥보다, 직책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곧 사람다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편법의 유리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일 한 번만 넘기면 편하다 모른 척하면 나만 편하다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릇된 이익보다 바른 마음을 선택하세요. 밥 한 그릇도 의롭게 드세요. 군자는 명분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이익과 명분에 있다. 군자는 명분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따르는 사람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한 이익은 나만 좋은 것, 당장의 이득 같은 좁은 시야의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명분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옳은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왜 명분을 더 중요하게 봤을까요?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는 사람과 그걸 무시하고 당장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의 기초 체력, 즉 도덕적 중심에서 갈린다고 본 거죠. 이익을 따르는 마음은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절제하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멋지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결과물을 슬쩍 자기 이름으로 보고하죠. 신입은 속상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냥 모른 척해. 그렇게 사는 거야. 괜히 나서서 뭐하게? 맹자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말할 겁니다. 그건 군자의 길이 아니다. 잘못된 구조에 침묵하는 건 결국 너 자신을 잃는 일이다. 맹자의 말은 무조건 반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옳은가, 이 행동이 정당한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과, 성과, 성과를 외치며 결과 중심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다 보면 과정은 무너지고 남 밟고 올라서도 이겼으면 됐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져요. 그럴 때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본다.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돈이라면 그건 나중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부메랑이 됩니다. 명분이 있는 삶은 조금 느릴 수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보겠지만 그 길 끝에 있는 신뢰와 존중은 어떤 이익보다도 깊고 강합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익을 넘어서 명분을 따르세요. 군자는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다.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다. 소인은 항상 불안하다. 맹자가 말하는 군자, 즉 큰 사람은 삶에서 어떤 일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소인, 즉 속 좁은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말해요. 왜 군자는 평온할까?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바꿔야 하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반면 소인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이 사회가 엉망이야. 운이 없어.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느냐, 남에게서 이유를 찾느냐, 이 차이가 마음의 평온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꼬입니다. 계획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하죠. 이럴 때 평범한 사람은 당황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며 불안해하겠죠. 하지만 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흔들림보다 중심이다. 이 실패는 나를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군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까? 맹자는 마음 공부, 즉 심성 수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행동도 올바르고 삶도 단단해진다. 그 마음은 끊임없는 성찰과 배움으로 길러진다.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향한다는 구조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조용히 앉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맹자가 말한 군자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죠. 정보는 넘쳐나고 비교는 쉬워지고 늘 누군가보다 뒤처질까 불안해집니다. 그럴수록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덜 흔들린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교육은 본래 있던 선한 마음을 되살리는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이 바로 인, 의, 예, 지의 시작이다. 맹자는 교육을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선한 마음을 깨우고 키우는 일로 보았습니다. 즉, 교육은 밖에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맹자가 말한 네 가지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측은지심, 누군가 아프고 힘든 걸 보면 마음 아파하는 감정. 수호지심,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 맹자는 이 네 가지를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의 진짜 목적. 요즘 교육은 시험 점수, 스펙, 입시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맹자의 교육과는 아주 다릅니다. 진짜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며 남과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게 한다. 한마디로 공부는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이 길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혼자선 도울 수 없으니까 선생님께 알리고 함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진 못했을지 몰라도 맹자가 보기엔 이미 교육의 본질을 실천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측은지심, 즉 남의 아픔에 반응하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맹자는 그런 아이를 군자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피로해지죠. 맹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남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본래 있던 착한 마음을 되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참된 힘이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목소리가 크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강함은 다릅니다. 유혹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맹자가 말한 마음의 힘. 맹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묵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유혹을 마주하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유혹이 올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군자이고 진짜 강자다. 어느 날 회사에서 뒷돈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걸릴 일 없어. 당신이 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상사도 묵인하고 동료들도 다 아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말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맹자는 바로 그 순간을 인간의 품격이 결정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 요즘 사람들은 댓글 하나, 시선 하나, 경쟁 하나에도 마음이 휘청입니다. 그럴 때 맹자가 말해주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밖에 두지 말고 안에 두어라.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불안해지고 안으로 향하면 단단해진다. 외부의 평가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정한 삶의 기준을 지켜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힘이고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 버티는 힘, 불의 앞에서 돌아서는 용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마음. 맹자가 말한 강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되지는 않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맹자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맹자의 말 속에서 착한 마음, 의로운 선택, 평온한 중심, 그리고 지켜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던진 말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통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고 흔들리기 쉬우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남들과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죠. 맹자의 말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말해줍니다. 너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야.
다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키워가면 돼.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켜내는 게 진짜 승리야. 두 번째 이유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바보 되기 싫은 세상이니까.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잘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맹자는 이런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착함은 바보가 아니라 용기다. 그 정직함은 미련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다. 당장 보상받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는 걸 맹자는 너무도 잘 알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지쳐가는 시대이니까. 맹자의 말은 듣다 보면 한 권의 위로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당신 자신을 믿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지켜야 할 기준은 뭔가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배우지만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맹자의 말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자가 남긴 진짜 메시지.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 착한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매일 조금씩 키워가세요. 그게 바로 맹자가 말한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맹자가 본 진정한 리더십 왕도 정치란 무엇인가? 맹자는 수많은 왕들과 대화하며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건 바로 왕도입니다. 패도가 아닌 왕도를 행하라. 패도는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고 왕도는 도덕과 덕망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착하니 백성을 믿고 그들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 힘으로 굴복시키면 두려워하지만 덕으로 감동시키면 진심으로 따른다. 양해왕은 맹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맹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부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는 전쟁으로 땅을 넓히려는 왕에게 이기려 하지 말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굶주림을 없애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맹자가 말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회사, 조직,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조종하려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맹자는 말하죠. 진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다. 요즘 직장에서 좋은 상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죠. 맹자는 말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자, 그가 진정한 왕이다. 맹자가 본 인간관계의 중심. 맹자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효는 사람의 근본이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모든 도덕의 뿌리가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효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맹자는 말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은 부드럽게 간언하되 끝까지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진심을 나누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권위만 내세우고 자식은 반항만 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맹자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말하고 듣고 설득하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맹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의 인격을 키우는 사람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말이죠.
시험 성적보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 그게 맹자가 말한 진짜 교육입니다. 맹자와 현대사회, 정의, 경쟁, 양심을 다시 묻다. 이제 맹자의 철학을 2025년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맹자는 불의에는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말합니다. 정의는 당장 손해일 수 있어도 결국 가장 오래가는 이익이다.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늦게 보이지만 결국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경쟁은 꼭 필요한가?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목적이다. 남과 비교해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입시, 회사,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남과의 경쟁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따뜻한 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양심을 지키는 게 아직 의미가 있을까?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단단한 방패다. 그는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양심이 사라질 때라고 봤어요.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나요? 삶에 지친 이들에게 맹자가 건네는 마지막 위로. 지금 우리 모두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고 착하게 살면 바보 같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런 우리에게 맹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세요. 맹자의 말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모이면 결국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맹자의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맹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 철학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착한 마음을 조용히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